나라가 이 메르스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열정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1999년도에 프리첼 공동 창업을 했었어요. 두 명이서 이제 저 말고 제 후배하고 두 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프리첼은 대단한 서비스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인터넷 서비스들이 사실 프리첼에서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그리고 개발을 했던 그런 이제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대단한 서비스였는데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너무나 빨리 몰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저 또한 이제 2002년도에 그 제가 손수 창업한 회사를 이제 떠났고 그 뒤에 이제 프리첼은 뭐 유료화 길을 걸으면서 아주 급격하게 몰락을 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이미 이제 회사는 안 좋았었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제가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신감을 잃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실패한 경영자죠. 실패한 경영자가 된 것이고 저는 아주 유능하고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주 참담한 실패를 맛봤으니까 정말 뭐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재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이제 중간에 한 번의 창업이 더 있었고 그것도 이제 공동 창업입니다만 지금 저는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한 거예요. 작년부터 착한 경영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 1인 기업입니다. 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세 번째 창업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이전에 프리첼에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실패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의 이제 교훈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공유를 할까 해요.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바로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프리첼에서 이제 그 실패를 겪은 다음에 아주 깊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업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여기서 보면 이 기술부터 출발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기술 아니면 뭐 사업 모델도 결국 기술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규모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경영도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들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제 결론은 그 순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에서부터 돈으로, 돈에서 경영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지금 초기 단계부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 이게 습득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정의, 성공에 대한 정의 이렇게 이제 정의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잘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정의하지 못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거는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도 다 정의를 하셔야 돼요. 사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의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기술 확보됐다. 이제부터 뭘 할 수 있겠다.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이제 창업을 해서 4월에 창업을 해서 8월 달에 아주 핵심 모듈들이 다 개발이 됐는데 그때 우리 새벽 5시까지 술 먹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건 성공 아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게 런칭이 돼서 고객이 확보가 되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거 갖고 손뼉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규모 투자가 유치가 됩니다. 20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이거 갖고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성공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빚진 거예요.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익분기점이 달성돼서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더 이상 투자 안 받아도 돼요. 이것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 규모가 확장이 되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해 가지고 이제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익이 크게 실현이 됐어요. 이익이 이제 떼돈을 봅니다. 그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 낸 거는 그 회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성공을 정의를 해야만 그 사업이 올바르게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동기가 있어요. 사업 왜 시작하냐? 그 동기를 보면은 보통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사업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내가 게임 좋아하는데 이거 뭐 게임 회사도 하지 뭐. 내가 사진 좋아하는데 사진 회사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요거는 좀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의 동기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동기가 다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장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조직이 10,000명이고 수십조를 벌어도 돈 벌기 위해 하는 건 다 장사예요.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 중에서도 장사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건 그냥 서클 생활 하는 겁니다. 취미 활동이에요. 세 번째, 요거는 제가 이 마땅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원래 패거리라고 쓰고 싶었는데 좀 용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당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굉장히 사심을 갖고 하는 이제 케이스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이 뭐냐, 우리 사업의 미션이 뭐냐를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영자는 누구나 다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우리 조직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그거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동기가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절대로 꿈을 키우시지 마세요. 꿈과 야망을 키우시면 안 돼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프리첼이 겪었던 그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건 물론이고, 프리첼의 그 실패가 정말 아팠던 거는 프리첼만 아픈 게 아니고 프리첼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동기를 갖고 그거를 사업이라고 하고 꿈과 야망을 막 키워가기 시작하면 나는 물론이고 세상도 불행해진다, 그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 조직을 활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쪽에 있는 세 가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내가 사심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소유주를 위해서, 경영자를 위해서, 아니면 그 집단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조직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그 조직은 목적이 달성하면 치워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밑에 걸 보면은 이거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위에 세 개는 목적이 달성하면 치워도 되는 거예요. 치워도 된다는 거는 없애버려도 되고 아니면 팔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회사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사를 왜 팔아요? 파는 이유가, 만약에 팔아서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팔아서 그 회사가 이 사업을 더 잘 키워주기 때문에 파는 거면 맞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여러분들 회사를 다 사드릴게요. 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회사를 다 사드릴 건데 조건이 있어요. 사자마자 무조건 다 없앨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돈으로 그 회사를 다 사서 그 즉시 전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파실래요, 마실래요? 판다고 하면은 이 위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은 절대로 꿈과 야망을 키우시지 마세요. 거기서 조금만 돈 벌고 끝내세요. 우리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키워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사업이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의 존재 이유가 그 리더와 구성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조직 고유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냐에 따라서 전혀 하는 게임이 달라져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러고서 목적 달성하고 나면 이제 그 조직은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자체가 이렇게 돼요. 먼저 빨리 가서 경쟁해서 내가 빨리 무엇인가를 자원도 획득하고 권력도 획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공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 조직은 내가 직접 운영하든 다른 사람으로 소유가 넘어가든 그 조직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져요. 그 회사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조화, 협력, 책임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여기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왼쪽처럼 해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산업화가 됐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시대는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쪽의 게임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게임이 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게임은 이쪽 오른쪽 게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사회가 왼쪽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그 왼쪽의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기존의 성공 공식. 우리나라의 기업들 대부분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 요즘에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달성한 방법들이 공식이 딱 이렇습니다. 보세요. 독점적 정보를 갖고 있으면 유리해져요. 인적 네트워크가 또 거기에 보탬이 되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러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가서 기대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득권을 획득하죠. 그 기득권에 의해서 자원이 확보가 됩니다. 자원은 일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요. 근데 이 게임은 해본 사람만 잘해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나머지를 다 끌고 가죠. 그 리더 말 잘 들으면 돼요.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한 다음에 열심히 이 사이클을 돌립니다. 단기적 이윤극대화. 멀리 내다볼 것도 없어요. 빨리 가서 빨리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야죠. 이거를 탁월한 성과를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돈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돈 버냐 그러면 아무 얘기도 바깥에서 안 하면 계속 돈 벌어요. 계속 돈 벌다가 바깥에서 야 너희들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회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돈도 좀 더 올려주고 복리후생도 잘해주고 고객한테 품질도 좀 좋게 만들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러고 나서 바깥에다가는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고객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성장한 방식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산업이 막 빨리 발전하는 초창기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상태가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압축해서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있을 때 있잖아요. 금광 캐러 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쟁을 해도 남들 총으로 쏴 죽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총으로 쐈습니다. 사람들 죽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초창기에는 이 게임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다 마감이 됩니다. 익스파이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 게임 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사람들이 중간에 개과천선이 안 되거든요.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죽을 때까지. 특히 나이가 들면 절대 중간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일군 방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헌에서도 절대로 패러다임이라는 게 사람이 바뀌지 않고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의 방식이 아직도 유통기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리더분들이 이 게임에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이 게임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 게임에 기대면 큰일 납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그거는 이미 기득권층에 익숙한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하시면 져요. 자, 왜 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직은 그래도 좀 건강하고 팔팔하니까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생 이렇게 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명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 애들하고 제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줄다리기 하면 초등학교 3학년 20명하고 저하고 제가 지죠? 집니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 3학년도 힘세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게임의 룰을 제가 정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게임을 합니다. 이미 이제 기득권 있는 사람들하고 그 게임 룰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요? 아니에요. 게임 룰을 더 센 사람이 정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의 룰을 정해요. 저는 이제 게임의 룰을 어떻게 이제 이 20명의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제가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한 놈씩 덤비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죠? 한 놈씩 덤비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사탕 같은 거 주고 서로 경쟁시키고 싸우게 만들죠. 지들끼리 싸우죠. 그러면 이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세팅하겠어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경쟁시키는 거죠. 경쟁시켜가지고 깔때기처럼 목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요 안으로 다 들어와. 요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은 전부 내가 만들어. 자,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치고받은 다음에 살아남는 놈만 위로 올라와. 이 게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게임을 이겨요. 그리고 기득권은 연장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 저 벤처캐피탈 오셨지만 거기도 가서 잘 보여야 되죠? 답이 다 있고 그 답 맞추기 게임 계속하죠? 그 중에 누군가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못 받죠? 이 게임을 계속해요. 누군가가 답을 갖고 있고 그 답 안에 내가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이 게임 계속하죠. 다 사다리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다 위로 사다리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죠? 사회에서 권력 더 가지려고 그러고 돈 더 가지려고 그러고 다 위쪽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불행히도 이 사다리는 전부 다 포화되어 있습니다. 포화되어 있어요. 요새 청년 실업이 그래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다리를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걷어찼어요.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 들어보셨죠? 사다리는 걷어차졌어요 지금. 그 중에 일부 사다리만 남겨놨어요. 그 안으로 조건 쫙 만들어서 스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게임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게임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면요, 그 사업은 거의 실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다른 게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하나씩 덤벼가지고 못 이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걸로 하면 돼요. 그 어른들, 그 기성세대들이 잘하는 거 갖고 게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사다리 타기 잘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수평으로 펼쳐진 우리가 동등계층 선상이라고 하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걸 제일 잘합니다. 그걸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 얘기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보면은 도전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도전하냐 그러면 뭐 고시본대요. 그리고 어디 뭐 삼성 뭐 입사하려고 도전을 한답니다. 그리고 뭐 창업도 뭐 도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도전도 도전인 게 있고 도전 아닌 게 있어요. 도전이 사다리 타기라면 도전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임의 룰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 경쟁에서 승리하는 걸 만약에 도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도전 아닌 겁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 오션이라는 얘기도 아까도 그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블루 오션이라는 게 뭐냐?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블루 오션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도 남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이나 기술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들, 기존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게임의 룰을 다른 게임의 룰로 바꾸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에요. 기성세대는 그 게임을 못해요. 기성세대들은 진짜 이 게임만 한다니까요, 전부. 그래서 도전이라는 거는 사다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게임의 룰을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은 게임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한다 그랬잖아요.
똑똑한 한 사람들의 머리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손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빨리빨리 선점하는 게임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미국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헨리 포드 1900년대 초에 미국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했으니까 나는 사람들의 손발만 월급 주고 고용했는데 왜 머리까지 딸려와가지고 고생을 시켜? 이게 헨리 포드의 말이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머리는 몇몇 사람들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손발만 빌려주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오신 분들이 한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받아쓰기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답이 없는데 이건 정답이 있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는 정답을 찾아가는 게임 하는 게 아니죠. 정답을 새로 만들어가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평적인 누가 머리고 누가 손발이 아니고 이 머리들을 수평적으로 엮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더 나은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브레인을 만드는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브레인들은 서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브레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브레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브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브레인과 브레인 사이가 그 브레인이 바로 브릭이에요. 벽돌입니다. 그 벽돌을 접착하는 모르타르가 필요해요. 그러면 브레인과 브레인이 강력하게 접착이 돼가지고 커다란 브레인이 되기 위한 중간에 모르타르가 뭐냐 도대체? 뭐가 그 접착제 역할을 할 것이냐? 바로 신뢰, 소통, 협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감성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브레인의 대뇌피질만 갖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브레인과 브레인이 소통하지 않아요. 브레인과 브레인이 아주 커다란 브레인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뢰, 소통, 협력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얻은 교훈과 앞으로 제가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고 앞으로 벌어질 그런 전개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창업을 하시고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훈이 될까 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